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진희입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정말 감기만 딱 걸려들어도 병원비로 10만 원 이상을 지출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끔찍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소위 의료 민영화가 된 국가들의 모습이 이러하죠. 진료와 치료비에 정말 막대한 돈들이 이렇게 새어나갑니다. 그런데 세계에서도 극찬을 받아왔던 우리나라의 최고의 복지 중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의료보험의 공영화였어요. 자, 이러한 의료보험 시스템이 곧이어 사라질 운명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좀 알고 계시나요? 윤석열 당선자가 그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 중에는 서민들이 앞으로 병원비로 수십만 원, 많게는 몇천, 몇 억이 우습게 들어가는 의료 민영화 국가들의 전철을 밟고자 하는 그러한 공약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실행 단계로 넘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자, 관련된 한겨레 기사를 좀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보시죠. 공공의료를 민간 병원 통해 확대, 의료 민영화 가속화할 것. 우리나라는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2020년 기준 공공병원은 5.2%인 3,801곳에 그칠 정도로 여전히 압도적인 민간 병원 중심 의료 공급 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병상 수도 8.9%, 의사 수도 10.4%, 민간의 10분의 1 수준이라는 거죠.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OECD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 지역 응급 필수 의료 및 의료 인력 확보 등을 약속을 했지만 다만 지방의료원이나 국립대 병원보다는 민간병원을 활용해 공공성을 확대하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는 점에서 공공병원을 신축하는 문재인 정부의 방안과는 해법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민간병원의 몸집을 키워 의료 민영화를 가속화할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자 국립대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의 분원을 설치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이들 병원의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역의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웁니다.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시도는 추가적으로 지정하겠다라는 계획도 담겨있죠. 하지만 이런 방식은 공공성 강화로 직결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립대 병원도 수익을 올리지 못하면 병원이 존립하지 못해 사립대 병원과 별 차이가 없다. 지방의료원을 국립대 병원에 위탁 운영할 경우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이 되면서 공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45곳의 상급 종합병원 중 33곳이 사립대 병원인 상황. 상급 종합병원을 지원한다면 이들은 돈 되는 곳에만 분원을 세울 것. 대형 병원의 지배가 가속화돼 공공성은 악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증원 등 의료인력 양성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집에선 이런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의료 공급의 민영화는 크게 보험의 민영화와 의료 감시 체계의 민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병원의 상당수가 민영이긴 하지만 보험만큼은 공영화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의료보험을 국가 차원에서의 건강보험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병원의 진료와 약값에 대한 부담을 좀 크게 덜어낼 수가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복지정책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러한 공공의 영역인 의료보험이 민영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의료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질 것이다, 합리적인 선택이 더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해외 의료 민영화 국가들을 보게 되면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보험이 민영화되게 되면 민영이 된 의료보험사가 치료를 승인하는, 그러니까 치료를 승인하면서 곧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험 지원이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자신이 낸 만큼의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아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져 버리는 거죠. 의료 시스템 자체가 이윤을 따라서 가게 되면서 심지어 의사들조차도 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기준에 대해서 엄격히 다루게 돼요. 그럼 엄격히 다루면서 보전된 이 보험사의 수익, 그러니까 보험사의 어떤 수익을 의사와 함께 공유를 하는 그러한 문제들도 암암리에 발생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죠. 이렇게 점차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보험 시스템이 갖춰지면 민영 보험사들 입장에선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우니까 이것이 또다시 정치권의 로비 자금 명목으로 투입이 된다고 하죠. 그러면 결국 이 로비 자금 명목으로 투입되어서 공공성을 끊임없이 위협하게 되는 정책적 제도화의 문제가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정책적으로 공공병원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 영리병원의 이익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이 이런 정치권에서 의료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는 뭐 필수 의료 부분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디테일한 공약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민영화를 부추기는 거죠. 국립병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상급 종합병원의 대부분이 사립대 병원인 상황에서 공공병원을 이곳들에 위탁을 한다라는 이야기.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의료 민영화가 발생시킬 수 있는 제도권에서의 문제가 바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그나마 있던 공공병원들마저도 시스템이 이윤을 따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보험의 민영화가 아니라 역으로 공공병원을 위탁하는 것에서부터 민영화의 출발을 다지겠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말로는 정말 온갖 그 좋은 용어들로 포장을 해대고 있어요. 뭐 분명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뭐 의료를 선진화하겠다, 다각화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디테일한 내용들을 시민들이 파고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렇지 않게 그 함정 카드를 곳곳에 배치를 해두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자를 지지하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니 그 윤석열 당선자 공약 딱 들여다보니까 의료 민영화 이 단어가 구체적인 단어가 안 적혀 있더라. 그런 단어도 없는데 도대체 그런 이야기를 어디 했느냐. 니들 프레임 씌우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의료 민영화가 그렇게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냐. 이게 윤석열 당선자의 지지자층에서 이야기해왔던 것들이에요. 그 대선 과정에서. 그런데 의료 민영화라는 단어가 없다라고 해서 현상도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은 의료 민영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보여지는 그 흐름을 탄 거죠. 이미 그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의료 민영화를 부추기는 요소들. 민영화의 이 심각성 단편적으로 좀 되게 옛날이긴 한데 제가 쭉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게 좀 더 대표적인 어떤 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2013년에 배우 안재욱 씨 있죠. 그 안재욱 씨가 민영화된 미국의 의료 시스템 하에서 그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하는 증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걸로 미국에서 수술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병원비로만 한화 5억 원을 지출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병원비가 정해져 있어도요. 병원과 흥정을 해야 된대요. 근데 병원과 흥정까지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 금액에 대한 협상을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억 원이 나온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자, 2012년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당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같은 질환을 우리나라에서 수술을 한다 하면은 건강보험을 통해서 본인 부담금이 8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자, 80만 원으로 줄어든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대비 무려 625배가량의 이 금액을 더 내야 됐던 거죠. 의료 민영화되어 있는 이 미국의 시스템 하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미국의 의료 민영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도입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자, 공공재의 민영화는요. 비싼 요금과 질 낮은 서비스의 품질이 뒤따라오는 것은 오롯이 의료 민영화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민영화 사업들의 결론이 대부분 같은 흐름을 타서 민영화가 사회 곳곳에서 폐단을 만들어 왔죠. 서비스의 품질은 떨어지고 어떤 비용은 비싸지고 예를 들어 철도 민영화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SRT 아시죠? KTX에서 분리돼가지고 SRT가 따로 민영화돼서 이렇게 운영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SRT요 서비스의 품질은 떨어지고 거기 금액은 올라버렸는데 심지어 그 노선이 연결이 돼 있지 않아가지고 환승 관련된 불편함도 있고 또 하나는 비용도 비싸요. 근데 그 SRT가 운영할 때요 그 열차 어디서 가져오냐면요 KTX에서 그 열차 임대받아서 쓰는 거예요. 심지어 관리와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도 한국철도공사에다가 위탁을 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SRT로 민영화로 해서 사업체를 민간업체로 분리를 했는데 결국 운영은 한국철도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위탁 운영 다 맡겨놓고 소위 꿀을 빤다라고 하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그냥 앉아서 돈 버는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민영화가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의 위험성이 상당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민간에 위탁되어서 민간 병원의 힘과 비중이 점차 늘어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게 되고 결국 줄줄이 건강보험 고액 납세자들이 다 그냥 이탈을 해버리겠죠.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있어 왔어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보면 외국계 보험사들이 상당수가 지금 또아리를 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의 빌미를 만들어주게 되면 더 이상 의료 민영화는 정말 수습 불가능한 국면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직접적인 의료 민영화가 아니더라도 민영화의 가능성을 부추길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우리는 이 심각성을 확실히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명박 정부 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 하려고 했던 의료 민영화를 어떻게든 막아 세웠더니만 이 MB 사랑꾼 MB를 그렇게 사랑하는 윤석열 당선자가 다시
지금 그 뒤를 이으려고 하는 이 상황, 참 정말 참담한 미래가 예상이 되는 거죠.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과 이 안정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다각도의 정책적 고민을 하지는 못할 망정 특정 세력의 이윤을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거, 심지어 그 목숨줄 가지고서 장난을 치겠다라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제 집안에서 중증 환자가 나오게 되면 의료비만으로 진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사회, 이게 진짜 머지않은 미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5월 10일 시작될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고편으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서민과 노동자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최악의 국가. 다른 심각한 사안들도 많지만요, 의료 민영화 또한 심히 중대한 문제로 인지하고 막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후원 방법은 조만간 커뮤니티를 통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